뭐 이런 문자열들을 상수로 표현을 할 때 보면 우리 리터럴이라고 해서 값 자체를 직접 나타내는 상수를 가리켰었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라는 문자 리터럴, 10이라는 정수 리터럴, 뭐 3.14라는 더블형 리터럴,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필요한 값 자체를 직접 코드에 기술하는 방법들이 있었었는데, 뭐 이런 대부분의 기본 재료형의 리터럴들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메모리에 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 대신에 CPU 레지스터 안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직접 기술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자 리터럴 같은 경우는 1바이트의 데이터로, 정수 리터럴은 4바이트의 데이터로, 더블형 리터럴은 8바이트의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문자열 리터럴인 경우,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문자열들을 큰 따옴표로 둘러싸였다라고 한다면 이 문자열 리터럴이 차지하는 메모리 바이트 수가 얼마인가 따져보면 각각의 문자열마다 서로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하이라는 문자열 리터럴은 3바이트일 것이고 헬로우라는 문자열 리터럴은 6바이트가 되어지는 거죠. 뭐 아주 긴, 그보다 아주 긴 문자열 리터럴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CPU 안에 하나의 문자열 상수를 저장하기 위해는 몇 바이트가 할당되어질지가 결정할 수가 없고 또 그 크기가 아주 커질 수 있다 보니까 문자열 상수인 경우에는 기본 자료형의 다른 상수들과 다르게 상수이지만 CPU 레지스터 안에 직접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어딘가에 할당을 해두고,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500번지에 헬로우라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통해 이 헬로우라는 상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모리 어딘가에 헬로우라는 문자 배열이 할당이 되었지만 그 할당되어진 공간은 현재 상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헬로우라는 문자열 리터럴 내용을 수정하는 일들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로지 그 내용을 참조할 수만 있고, 특히 이 헬로우라는 문자 리터럴 표현 자체는 뭐 이 예에서 보면 500번지와 같이 해당하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점 좀 주의 깊게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자료형의 상수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취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문자열을 저장을 하기 위한 소위 문자열 변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앞에서 봤던 문자열 리터럴은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만든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형태의 문자열 변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자열은 문자형의 1차원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다음과 같이 문자형의 적당한 크기의 1차원 배열을 선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메시지 1이라는 배열은 10칸짜리 배열이다 라고 한다면 문자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2대에 현재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 값들을 나열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 이 배열의 요소 타입은 문자형 배열이기 때문에 문자 상수들을 쭉 나열해 줌으로써 마지막 널문자까지 우리는 현재 메시지 1이라는 배열에 헬로우라는 문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이후 이 메시지 1이라는 배열을 통해서 헬로우라는 문자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지 1은 배열이니까 얼마든지 이 배열의 요소값을 다른 문자들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다만 현재 이 메시지 1이라는 배열을 통해 가지고서 그저 그냥 헬로우라는 문자열만 저장해서 사용할 거라고 한다면 이 뒤에 나머지 공간들이 좀 아깝잖아요. 불필요한 공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헬로우라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10칸짜리 배열이 아니라 6칸짜리 배열을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낭비된 공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렇게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 값의 개수로 할당 크기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할당 크기 값 6이라는 값을 생략하고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와 같이. 반면에 이렇게 문자열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문자 상수 값들을 일일이 나열해 주는 방법들은 상당히 좀 번거로우니까 항상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문자열은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되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hello라는 문자열을 갖는 배열을 초기화하기 위해선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와 같은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저 문자 상수들의 나열이 아니라 문자 리터럴 표현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메시지 4라는 배열은 hello라는 문자열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즉 메시지 1과 같은 형태로 선언하는 형태가 될 것이요, 메시지 5라는 배열은 2번이나 3번 형태와 같은 형태의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하는 것이지, 한번 선언되어진 배열에다가 새로운 문자열을 집어넣는 일은 이 배열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주의해 주기 바래요. 자, 앞서서 작성했던 코드 한번 직접 디버깅 모드로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현재 메시지 1이라는 배열은 열어보면 현재 10개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죠. 그 앞에서 HLA로 넓문자까지 초기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의 개수를 배열의 할당 크기만큼 충분히 주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0의 값이 들어간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6번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요소도 다 넓문자가 들어간 것처럼 처리가 되어졌어요. 메시지 2 봅시다. 메시지 2 같은 경우 보면 hello하고 6칸짜리 배열이니까 넓문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넓문자를 집어넣는 일을 생략해 보더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역시 메시지 1에도 내가 넓문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초기값이 부여되지 않았으니까 넓문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또 메시지 2에도 넓문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다만 이렇게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인데, 얘도 넓문자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는 이 두 번째 있는 배열과 다르게 5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배열 상에는 넓문자가 포함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겠죠. 세 번째 배열 열어보면 이제는 HLLO라는 그저 문자형 배열이 되는 것이지 문자열로 표현되어질 수 없게 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요소들을 직접 나열을 할 때에는 물론 넓문자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는 있지만 좀 더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넓문자를 써주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배열의 각각의 요소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같은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저 4번이나 5번 방법처럼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 그저 문자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4번 같은 경우도 보면 10칸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hello라는 문자열이, 5번 같은 경우에는 6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hello라는 문자열이 각각 저장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의 문자열을 그냥 나타내주는, 저장해 놓고 나서 그 내용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메시지 5번 같이 선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다만 어떤 하나의 문자열을 갖되 그 문자열 내용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메시지 5번 같은 경우에는 딱 6칸짜리 배열만 할당되었기 때문에 5글자 이하의 문자열만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지죠. 5글자보다 한 글자라도 더 긴 문자열을 저장할 수는 없는 제약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메시지 4처럼 지금 당장은 hello를 저장하지만 좀 더 긴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는 범위의 할당 크기를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받을 변수를 선언한다 라는 의미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당한 크기의 배열을 선언해 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앞서서도 소개했듯이 배열을 사용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크기를 정확히 몇 개이다 라고 확정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항상 적당한 크기의 배열을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정확히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 필요한 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 크기의 문자열을 지정해 놓고 사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대략 100개짜리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하면, 자, 100개짜리 배열에다가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죠. 문자열 형태로 입력받는 거예요. 자, 이 스캔F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일반 변수명 앞에는 여기 우리 앰퍼샌드라는 걸 썼었어요. 하지만 지금 str이라는 것은 문자 배열의 이름인 거잖아요. 이 100개짜리 배열을 통째로 스캔F에게 넘겨서 야, 여기다가 좀 입력 받아줘 라고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경우라도 함수에게 배열을 통째로 넘기는 효과를 얻고자 했을 때는 그저 배열의 이름만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이 앞에다가 앰퍼센트 쓰지 않는다 라는 점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수 안에서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아서 그곳에다가 적당하게 문자를 입력받아 놓고 호출축으로 돌아오게 되면 함수가 굳이 반환값을 갖지 않더라도 이제 실인수 영역에 있는 이 배열의 값이 입력이 되어질 것이고, 그 내용을 역시 출력할 때 마찬가지로 함수의 인수로 배열을 통째로 넘긴다라고 하면 배열의 이름만 써주게 되면 이 배열의 시작 주소부터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함수 안에서 판별해서 처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다시 디버깅 모드로 실행해 보면, 자, 프로시저 단위 실행해 봅시다. 화면에 출력하고, 자, 현재 str이라는 배열은 쓰레기 값만 갖고 있는 100개짜리 배열이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실행 눌러주게 되면, 자, 문자를 입력해라 라고 하죠. hello world 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엔터 치게 되면 그 입력한 내용이 현재 str이라는 배열에 저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장됐어요? 내가 아까 입력할 때에는 hello 한 칸 띄고 world라고 입력했지만 현재 str이라는 배열에는 hello라는 문자열만 저장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 기본적으로 scanf라는 것은 입력되어지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공백 문자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받게 되어지죠. 따라서 %s를 통해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공백으로 떨어지지 않은 한 덩어리의 문자열을 입력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hello라는 문자열만 입력이 된 것이죠. 뒤에 가서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은 어떻게 입력받는지는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tr이라는 배열에 저장되어진 hello라는 문자열 대신에 hi라는 문자열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str에다가 hi를 넣어라 라는 표현은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죠. str이라는 배열의 이름 자체가 할당문의 왼쪽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거기에다가 변수처럼 뭔가 새로운 값을 받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str이라는 배열의 내용을 hi라는 내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는 값을 초기화할 수 있지만 이미 선언되어진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배열의 요소 선택식을 이용을 해서 현재 str이라는 배열이 문자형 배열이니까 첫 번째 문자에다가 h, 두 번째 문자에다가 i, 그리고 마지막 문자로 우리는 널 문자라는 것을 따로 써주는 방법들을 취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printf에서 써봅시다. %s 하기를, 자, str이라는 내용을 출력해주는 일을 해보면, 굳이 출력해보지 않더라도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 20번째 줄에서 브레이크포인트 설정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현재 보면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라 라고 했을 때 hello 라고 입력해주면 현재 str이라는 변수에는 기본적으로 hello라는 문자열이 저장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일괄 수행을 해봅시다. 그냥 브레이크포인트가 여러 개 설정되어 있을 때는 계속 눌러주면 다음 브레이크포인트까지 일괄 수행이 되어져요. 자, 수행되어진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0번, 1번, 2번 요소에다가 h, i 그리고 널 문자를 집어넣어주고 끝났어요. 사실상 보면 3번, 4번 요소에 아까 hello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하지만 printf라는 함수의 특성상 이 함수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아서
문자열처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언제까지? 처음 만나는 널 문자 전까지만 출력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주고 나면 현재 화면에는 하이라는 문자열만 출력되어지는, 사실 문자 배열의 나머지에 어떤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저 널 문자가 어디가 나오느냐를 기반으로 해서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문자를 조작하는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를 만든다 혹은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배열의 시작부터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반복하는 형태로 작성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함수의 인수로 문자를 전달한다 라고 했을 때 일반 1차원 배열을 전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인수로는 배열의 이름만 사용한다, 또 함수의 매개변수 타입에는 문자형의 배열을 받는다 라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다만 일반적인 1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르게 크기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이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되 어떻게?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반복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문자열을 출력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경우 보면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주어진 문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아서 문자열로 출력해라 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의 문자들을 순차적으로 출력해 주는 일을 이 함수 안에서 반복해 나가게 될 거예요. 이 printf라는 함수 호출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puts라는 putstrin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putstring이라는 함수는 출력할 문자열을 함수의 인수로 받아서 함수의 선언 부분이니까 함수 호출할 때 보면 다음과 같이 puts 하기를 메시지라는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출력은 해요. 그런데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고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puts라는 함수 호출은 printf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자열 출력하고 계획 문자를 출력하는 처리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역시 일반적으로 printf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번잡스럽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하고도 같이 결부되어져서 출력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rintf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printf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되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메시지라는 문자 배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문자 배열은 6바이트짜리 배열이 될 것이고 h부터 널 문자까지 6개의 문자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구문은 hello라는 문자열을 메시지에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hello라는 문자열 상수가 메모리 상수 영역에 배치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500번째에 할당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500번째에 있는 문자열과 똑같은 내용이 되게끔 메시지라는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화해라 라는 처리가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메시지라는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출력하는 일은 배열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현재 메시지라는 배열이 캐릭터 타입의 배열이고 이 캐릭터 타입의 배열이 하나하나 출력하기를 개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반복하면 되니까 while문 같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역시 1차원 배열이다 보니까 for문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것은 현재 메시지라는 배열의 i번 요소를 하나의 문자처럼 출력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되 i 값을 0번부터 1씩 증가해가면서 처리해주되 주의할 것은 이 부분인 것이죠. 현재 i라는 변수의 개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지라는 배열의 i번 문자의 값이 널 문자가 아닐 때까지 반복해라 라는 거예요. 널 문자인가 아니면 출력, 널 문자인가 아니면 출력 쭉쭉쭉쭉 해서 널 문자인가 널 문자가 맞으면 루프를 빠져나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요. i라는 변수의 값이 널 문자이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라는 배열의 i번 문자가 널 문자이냐라는 것을 비교해서 널 문자가 아닐 때까지 반복하는 이런 구문이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출력을 담당하는 printf는 매번 문자를 출력할 때마다 이런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s라는 형식 코드를 하나 더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배열을 처리할 때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왔었던 거잖아요. 문자열도 배열이니까 반복적인 처리가 필요한데 이런 일들이 자주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 처리를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반복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f 안에서 반복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형식 코드를 하나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printf 시 하나의 문자 단위로 출력한다 라는 것은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의 요소 선택식을 통해서 각각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달받아야 되는 것이고, printf에서 하나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문자열처럼 처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시작 주소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 없고 printf 안에서 자동적으로 넓은 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식 코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어떤 인수를 문자열에 대해 어떤 값들을 전달하는지를 잘 식별을 해두기 바랍니다. 단지 printf의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문자열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구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잘 눈여겨봐 줄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scanf 구문을 통해서 일정한 길이의 문자형 배열에다가 %s라는 형식 코드를 사용을 하면 공백으로 구분되어진 한 덩어리의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만 공백을 포함한 문자를 입력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s라는 형식 코드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좀 복잡하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네모가로 꺽쇠 표시 \n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소위 개행 문자 전까지의 문자열을 한 덩어리로 읽어드려라 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s와 다르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주면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엔터 키를 입력하기 전까지를 한 덩어리의 문자열로 읽어드려주기도 해요. 좀 더 간단하게는 getS라는 getString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저 내가 입력받을 배열을 이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해주면 역시 이건 함수의 선언이에요. getS 괄호 message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message라는 배열의 한 덩어리의 문자열을 역시 엔터키가 입력되어지기 전까지를 입력받아라 라는 형태로 이 구문과 좀 비슷하게 처리되어지긴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입력 버퍼상에서 개행 문자는 읽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입력 버퍼상에서 개행 문자까지도 가져와 버리는, 즉 이 두 문장이 수행되어지고 나서 입력 버퍼상에 개행 문자가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차이점들이 생기긴 합니다. 현재 입력 버퍼상에 어떤 문자가 남아있느냐라는 것은 scanf 동작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다음의 상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면 현재 이름을 하나의 문자열로 입력받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점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어요. 자, 프로그램 실행해보면 당신의 이름은 이라고 물어서 이제 찬수라고 입력하고 학점은 A학점이다 라고 입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s로 받았다면 아마 찬이라는 값밖에는 입력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꺽쇠 \n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엔터키가 입력되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한 덩어리의 문자열로 입력받아 str에 저장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str이라는 배열에는 찬수라는 문자열이 잘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백 문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여기 공백을 하나 입력해 주는 것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scanf 대신에 getS라는 함수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역시 당신의 이름은 하면 찬수하고 나서 학점은 B학점이다 라고 하면 역시 이번에도 잘 입력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상황만 본다면 scanf를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는 getS를 사용하는 게 다소 간단해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서 만약에 학번을 먼저 입력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디버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보면 당신의 학점은 이라고 불러서 학점 A 학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름을 입력받는 과정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자, 이런 일이 왜 발생되어졌는가 가만히 보면 현재 학점을 입력받기 위해서 내가 A하고 엔터 쳤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A라는 값은 공백이 아닌 문자로 grad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겠죠. 현재 입력 버퍼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계획 문자. 현재 A 엔터 쳤던 그 엔터라는 계획 문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getS라는 함수를 만나면 이 getS라는 함수는 입력 버퍼 상에서 계획 문자까지를 읽어다가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현재 입력 버퍼에 계획 문자가 남아 있으니까 그 빈 계획 문자를 하나 가져가면서 빈 문자열이 입력됐다라는 형태로 처리를 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브레이크포인트를 잡아가지고서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학점은 해서 A 입력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grade라는 변수에는 A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getS라는 문장을 수행을 하면 여기서 입력받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순간에 현재 입력 버퍼에는 계획 문자가 남아 있으니까 얘가 빈 문자를 가져와 버리는, 즉 입력 버퍼에서 계획 문자를 제거하고 계획 문자 앞에는 어떠한 문자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로 구성을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입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에도 앞선 입력에 따른 구분자 때문에 현재 입력이 제대로 처리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scanf%s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당신의 학점은 이라고 A 입력하면 학점 입력되어지고 나서 이름을 입력받는 구문이 제대로 불려져요. 왜냐하면 %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백으로 구분된 한 덩어리를 입력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백이 아닌, 여기서 계획 문자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계획 문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는 이렇게 공백을 포함한 문자를 입력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s라는 것 대신에 getS를 아까 썼던 것이고, getS는 문제가 있어서 요 구문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역시 디버깅 모드로 한번 봅시다.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당신의 학점은 A 입력하고 났을 때 현재 이 grade라는 변수에는 A라는 값이 입력된 상태에서 현재 이 scanf를 구동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str이라는 변수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한 스텝을 실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 계획 문자가 입력되기 전까지를 str에다가 입력받아라 라는 것인데 현재 입력 버퍼에 이미 제일 앞에 계획 문자가 들어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그 계획 문자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져올 내용이 없어서 이 str이라는 배열의 내용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아까 getS 같은 경우는 그나마 str이라는 배열을 빈 문자열로 바꾸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str이라는 배열을 그냥 쓰레기값 그 자체로 놔둔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기에 이 경우 역시 이름을 제대로 입력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getS를 썼던 scanf를 썼던 공통된 문제는 뭐였어요? 학점을 먼저 입력받으면서, 학점을 먼저 입력받지 않았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앞에 내가 문자를 입력받기 전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마치면서 입력한 그 엔터키 때문에 문자열 입력이,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 입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입력 버퍼 상에서 공백 문자를 상쇄해서 없애버려라 라는 의미로 요 앞에다가 스페이스바를 하나 삽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자를 입력할 때도 공백이 아닌 문자를 입력할 때 앞에 스페이스 문자를 포함했던 것과 같은 관점인 것이겠죠.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면 당신의 학점은 A, 이름은 찬수라고 했을 때 이제는 제대로 입력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getS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getS 앞에 공백을 포함할 수 없으니까 scanf를 따로 써주거나
혹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get 캐릭터 같은 것들을 더미 호출을 통해서 어떤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력 버퍼에 있는 계획 문자를 상쇄하기 위해서 호출되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공백 문자가 단 하나만 입력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get 캐릭터라는 함수를 몇 개나 입력해야 될지가 다소 애매해질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학점을 입력할 때 이렇게 공백을 포함하고 입력했다라고 하면 공백 문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개의 공백 문자를 한 번에 상쇄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캔f의 형식 코드 앞에 공백 문자를 삽입해주는 이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getS가 단순해 보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scanf를 통한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 공백을 포함한 문자를 입력받도록 하는 것이 다소 더 명확하고 유연한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알고 있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사정들을 잘 모르면 아무리 디버깅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반 배열과 문자열을 비교해서 정리해 봅시다. 일단 임의의 1차원 배열은 개별적인 요소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데이터들의 묶음이다 라는 것이었죠. 반면에 문자열이라는 것은 문자들의 묶음이지만 그런 문자들의 묶음을 통해서 그 한 덩어리가 하나의 문자열이라는 데이터를 표현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1차원 배열의 할당 크기도 문자열의 할당 크기도 배열의 할당 크기는 배열이 선언되어진 지역에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몇 개짜리 배열이다 라는 것을 셈해 볼 수 있고, 배열의 유효 크기는 유효한 데이터가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는 기본적인 1차원 배열은 별도의 정수형 변수를 두어서 유효한 데이터가 하나하나 입력되어질 때마다 그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유효한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따로 관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반해서, 문자열인 경우에는 좀 더 손쉽게 유효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열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라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효 크기는 왜 알아야 되냐면, 해당하는 배열을 반복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을 때 몇 번 반복하면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횟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요소를 접근을 할 때 단순 1차원 배열은 현재 선택식을 통해서 그 유효 크기만큼 반복해서 접근하면 되되, 문자열인 경우에는 시작서부터 널 문자 전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구문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요소 타입으로 초기 값들을 나열을 해주되, 문자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쉽게 초기화하기 위해서 문자열 리터럴로도 초기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이런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할 때에는 배열의 시작 주소와 배열의 크기, 그 시작 주소부터 몇 번 반복할지를 나타낼 수 있는 크기를 넘겨주되, 문자열인 경우에는 시작 주소만 넘기더라도 배열 안에서 널 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크기 값을 따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printf로 특정 배열을 출력하는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유효 크기만큼 개별적인 요소의 값들을 선택식을 통해 선택해서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하되, 문자열인 경우에는 그렇게 출력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쉽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s라는 형식 코드가 제공되어져서 한 번에 문자열처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자열이라는 것은 배열의 한 부분 집합이기는 해요. 하지만 문자열은 자주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고, 특히 문자의 개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널 문자라는 것을 문자열의 제일 마지막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